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환급 절차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흔히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말하는데요. 법률상 용어는 전기통신금융사기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또는 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이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드문 일이지만 타인에게 돈을 송금 이체할 때 부주의로 그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이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즉 차고 송금 이체를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송금 이체한 사람은 제3자 계좌의 거래 정지를 요청한 후 제3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를 제기하고 승소 후 압류 및 추심 절차를 거쳐 차고 송금 이체한 돈을 회수합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돈을 송금 이체한 피해자가 이러한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 피해금을 회수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절차와 과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피해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별법이 있는데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약칭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 그것입니다. 이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중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피해금을 환급받는 절차를 알아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 이용 계좌로 피해금이 송금 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시행령에 있는 서식인 피해 구제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을 해야 하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슬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3영업일 이내에 피해 구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의 피해 구제 신청 요청 등이 있는 경우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한 후 사기 이용 계좌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의 사기 이용 계좌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 개시를 위한 공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금감원 후 개시 공고 후 이의제기가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사기 이용 계좌의 예금 채권은 소멸됩니다. 채권이 소멸되면 금감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 금액을 지급받을 자와 환급 금액을 결정하여 피해자와 금융회사에 통지하고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 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기간은 3개월 이내로서 민사소송에 비하여 단기간에 피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사기가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수법이 다양화진흥화됨으로써 피해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피해를 입은 후 피해액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이 수반됩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무조건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 예방책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